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날지 몰랐나? 그러니까 얄팍한 계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의 수준이 그런 거밖에 안 되는 맞아요. 거고 얘네들이 계산할 때는 국민은 없는 거죠. 저건 정당도 아니다. 윤석열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어떻게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 너 엄마 저 내가 있어야지 너도 뭘 먹을 게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주고 내가 빠질게. 국민의힘이 쪼개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쪼개지지 않겠죠. 걔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거든. 오늘 이야기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정당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정당도 아니고 패당이라고 봐야지. 패당? 이게 무슨 정당이야? 전형적인 위원 정당이에요. 네, 그렇죠. 계속. 박근혜 때는 석고대지 반성 뭐 이런 쇼라도 좀 했잖아요. 예. 예. 야 이번엔 얼굴 싹 깔대. 그러게. 예. 철판을 깔았어. 뻔뻔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향후를 생각하면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들끼리도 그러잖아. 뭐 영남 자민련으로 가자. 그러니까. 가더라도 우리 의석만 확보하면 유지하면 된다. 그 생각 아니고서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잖아요. 영남 자민련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영남 분들을 너무 모욕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 모욕하는 건데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당원들 엊그제 보니까 뭐 7, 8천 명 가까이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네.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지도지사들이 한 4명 있었는데 오세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좀 눈치 봐갖고 찬성 쪽으로 갔고 유정복 뭐 김태흠, 김영환 이런 지도지사들이 있었는데 김태흠이 간판을 내리자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고 김태흠 씨는 예전에 현역 의원일 때 제가 어디 외국 가면서 할 수 없이 얘기를 좀 길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 정치 선언하기 전이에요. 네.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윤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태흠 씨가 보니까 옛날에 김용환 뭐 비서관 출신이거든. 예. 근데 대표적으로 친박 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예. 당직을 많이 했죠. 당에서 일을. 그렇죠. 바람직한 행보를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튼 성공한 사람이야. 예. 근데 자기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내부에서 사람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이 외부에서 누구를 저기를 했다가 하이에나처럼 몰려가는 게 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당의 그 이익만 따지는 교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알긴 그도 알아. 아는데 결국은 가서 윤석열한테 붙었지 근데. 아니 근데 이익만 따지면 그거 없어지면 걔네 정당의 존립 그럼 자체가 정체성이 없는 건데 무너지잖아.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여튼 얘기하는데 어떻든 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글로 들러붙은 사람은 아니라서 뭐 간판 내기도 하고 뭐 반대한다고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이번에요. 계엄 이후에 지금 내란 관련해서 이제 계엄 터진 날 18명이 한동훈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 표결에 참여했고 뭐 추경호가 못하게 만들었고 어쨌든 추경호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의지가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본회의장에 예, 기어서라도 그렇죠. 가야 하는 거지. 예.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팡질팡 하던데.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꽤 많이 봤는데 그 예. 12월 3일 당일날 예.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얼굴의 표정에서 이미 그 차이가 났던 게 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랍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들어가야 된다라는. 예, 예, 그 예. 확실히. 그러니까 예. 들어가려고 되게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서 결국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징은 그야말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딱 이거예요. 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본인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제가 모르겠어요. 그날 현장에서 봤던 표정들은 그러니까는 국회로 오긴 왔는데 막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다음 뭘 액션이 없는 거야. 예, 그냥 당황해서 그냥 다 발길 돌리고 돌아가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의원 다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계엄이 딱 발표됐을 때 속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뭘 먹을 수 있나부터 생각했겠지. 이 국면에서 이게 이제 뭔가 판이 바뀔 판을 엎으려고 지금 윤석열이 한 건데 그러면 친윤 핵심들은 좋아했겠네. 당연하죠. 뭐 이거 실제로 좋아했잖아. 이 사람들의 생각이야 뭐 우리가 계엄 시절을 기억하듯이 그들도 계엄 시절을 기억할 거고 지네들이 해먹기에 얼마나 좋았던가 이런 걸 당연히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게 좀 어색하다. 뭔가 좀 이 요건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저질렀으니 되긴 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 판에서 잘 붙어가지고 뭐 먹을 거 챙겨야지. 그 정도지 뭐. 그래서 괜히 개겼다가 이제 총 맞는다. 그런 정도 생각이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두 번째 표결에서도 12명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도 한 20명은 될 줄 알았어요. 나도 저도. 최소한 네, 왜냐면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친한계들은 또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그럼 대충 하면 한 20명은 우리가 봐도 근데 최소로 잡아도 제가 늘 한동훈에 대해서 친한계가 똘똘 뭉치지 못하는 이유가 한동훈은 결국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꽤 올라와 줘야 네. 걔네들이 그래도 한동훈 믿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계속 떨어져 있었거든. 이재명 대표가 뭐 한 3배 차이 나니까 결속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 그렇죠. 이게 미래가 그전- 없지. 그 전까지는 윤석열 때문에 이제 한동훈이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여기 붙어 있으면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동훈이가 무슨 정치력이나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오죽하면은 그 떠나는 무슨 의총장에 들어가는데 물병 던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거 깜도 안 되는 게 저게 윤석열이 네. 등에 업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거기 붙어 있는 게 지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공천 받은 애들이 뭐 진종호나 한재하나 이런 사람 따라다녔던 거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얘는 가망성이 안 보이고 여기 붙어 있다가 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게 진종호랑 장동혁 그 둘이가 사퇴 안 했으면 붕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퇴하면서 한동훈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네. 된 거잖아. 거기서 극명하게 보이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통쾌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흡족한 게 뭐냐면 내가 그전부터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약속대로들 하는 거냐. 어? 저게 진짜로 싸우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둘이 서로 공범관계고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면 승부는 못한다. 네네. 그렇지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면 승부는 못할 거고 뒷구멍으로 지저분하게 뭔가를 흘리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다가 윤이 뭔가 흔들리거나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면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등 뒤에서 칼을 꽂을 것이다. 나 그대로 맞췄다고 생각해. 근데 한동훈이 그 18명 데리고 표결 참가를 했는데 그 뒤에 태도가 아니 그렇게 했으면 네. 그 다음에 표결 처리를 할 때 들어갔어야 하잖아. 근데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당대표가 그때 동조를 했거든. 탄핵은 네, 안 네. 된다. 반대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갈짓자. 갈짓자는 2번 꺾이잖아. 예. 얘는 한 4번 아홉 꺾였다. 번인가 9번 꺾였어요? 꺾였다고 그러던데. 야, 그 아 사람이. 진짜 아니 근데 불참 결정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날지 아니, 몰랐나? 그러니까 그 얄팍한 계산밖에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럼. 윤석열이 나 이선으로 물러나고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한 거를 자기한테 그렇지. 권한을 주는 걸로 얘는 착각을 하고 납작 받아온 게. 예, 네. 그거 이제 여기서 전리품. 여기서 내가 뭔가 한번 발딱 서볼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계산의 수준이 그런 거밖에 안 되는 맞아요. 거고 얘네들이 네. 계산할 때는 국민은 없는 거죠. 당연하죠. 네. 항상 그건 권력은 일반적이고. 자기들 것인 거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이게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계산은 안 하는 거죠. 제가 원님 제가 여기서 이 대목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실제 한동훈 만났을 때 내가 하야할게 한동훈이 욕을 했을 때 끄덕끄덕 했을까? 에이, 그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한동훈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거고 듣고만 있었나 그러면? 윤석열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어떻게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 야 오해하지 마. 그러면서 너 엄마 저 내가 있어야지 너도 뭘 먹을 게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주고 내가 빠질게. 됐지? 이거지 뭐. 아 빠질게 하니까 하야하는 걸로 생각했구나. 빠질게. 그러면 이제 내 거가 많이 생기는구나 착각했겠지. 그러고 와가지고 왜 기자회견할 때 아주 가관이었잖아요. 뽕이 한껏 차오른 상태에서 지가 대통령이었잖아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한덕수 만나고. 근데 진짜 그 불참했던 게 거기에 김상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안철수 있었고 김혜지 의원 예. 이렇게 투표했잖아요. 근데 네. 그 모습이 젊은 세대한테 준 충격이 엄청났던 거거든. 야 저런 집단이야? 그건 진짜 엄청나더라고. 그 사람들 볼 때. 저건 정당도 아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해야지.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든 투표를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기투항 한 건데 야 한동훈이 모을 수 있는 게 12명이라. 그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권표하고 무효표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기권표 던진 사람들이 네. 소위 반대하겠다고 얘기한 한동훈 쪽이 기권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종호, 한지아 뭐 네. 근데 한지아는 부인을 하더라고. 저는 탄핵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네, 말은. 뭐 하여튼 그렇게 네. 나오는 걸 보면 나중에 배신자 색출 작업이 어차피 들어갈 텐데 지네들의 속성상 거기서 너 찬성했지 그러면
아니요라고 말하려고 양쪽 다 아니요라고 하려고 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지 뭐.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기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찬성 쪽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의미가 그건 없는 반대예요. 표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니까? 지도부가 세게 얘기하니까 진해당에서 색출 작업 들어갈 때는 너 찬성했지 그럼 아니요 그러고 시민들이 이제 어떤 놈이 반대했어 그러면 난 아닌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럼 찬반으로 물어보니까 그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럼 잔대가리는 참 그런 데다가는 정말 저 빨리 해산시켜야지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관계가 이렇게 겉으로 지금 보이는 건 물과 기름이 됐잖아요. 못 잡으면 서로 안달이잖아. 총살 얘기까지 나왔잖아. 김어준 씨가. 사살. 예. 사살.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먼저.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는 건데 한동훈이는 그걸 나눌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 거고 그쵸.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갓장키가 한이 없었던 거고 건방지기가 짝이 없었던 거고 내가 키웠는데 너를. 그렇지. 거기다가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무슨 소재나 득점 요소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 더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뭔가 내구조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그런데 윤석열 같이 애초에 머리에 든 게 없이 포악한 성적만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미웠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멀어지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둘의 갈등이 아니라 김건희의 배신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김대남도 그 얘기를 했었고 최초에 이제 김건희가 봤을 때 한동훈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머슴이었지 사실. 윤석열을 대신해서 내가 시키면 행동 대장이었지. 그렇지. 예. 물론 이제 그건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플랜이나 뭐 어떤 가야 할 방향은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줘서 해왔던 건데 얘가 어느 순간 나를 밟으려고 해. 예. 머리 그게 꼭대기에 이제 올라서려고 하니까. 대표적인 이제 문자 일심 논란. 이거 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5번을 보냈다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사실은 이제 배반 행위지. 김건희의 감정이 결국 윤석열한테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긴 한데 왕조 시대 백앤머리 송사가 가장 힘이 세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잘자리에 왕비가 왕한테 저 장인수는 좀 승진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장인수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뭐 이런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권력자를 조종하는 여성을 비난할 때 쓰던 말인데 김건희는 숨어 있지도 않았잖아.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휘두르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훨씬 미웠겠죠. 근데 한동훈은 이제 완전히 정치적 생명 끝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살아나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니 근데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 아직까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한동훈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을까. 대선 국면으로 가면 저쪽은 어차피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쪽 진영에서 가장 이제 그 인기를 몰고 있는 거는 한동훈이어서 그 보수적인 젊은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그렇게 좀 좋아하더라고요. 저쪽에요. 대선 주자가 15명 넘는데요. 다 국민의힘이에요? 도토리 기색이라서 제가 나와? 그럼 나도 나갈게. 다 이렇다는 거야.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국힘의 후보가 될 거냐, 신당을 그쵸, 만들어서 그쵸.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신당은 못 만들잖아. 신당은 지돈 아까워서도 못 만들고 무슨 추종 세력이 있었어서도 못 만든다고. 하다못해 정광훈하고 손잡으면 혹시 모를까. 근데 정광훈이한테는 한동훈이 간첩이라며. 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힘에서 뭘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렇게 이제 끈떨어진 마당에 지금 권성동이를 비롯한 저 노회한 것들이 저거 한동훈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제 계속 똥을 쳐 바를 텐데 예, 그렇죠. 당장 게시판부터 이제 공개될 텐데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뭐 추상집 분위기인 게 이게 내란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도 같이 지금 황금폰 나오면 네. 계속 같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오세훈 뭐 이준석. 네. 보수 쪽에 보면 홍준표, 안철수. 윤상현 안철수 다 묻어 있잖아. 안철수 약간 묻어 있긴 하지. 아니 그게 안 묻어 있고 시끄럽게 하는 게 나경원. 나경원이는 나 피해자다. 항상 피해자였잖아. 서울시장 경선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그럼 나경원이 나오나 대선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제부터 그걸 주장한다니까. 국힘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나경원을 이번에는 내라? 여성 후보들로만 경선을 하는 거야. 진짜 화려해. 봐봐. 나경원, 조배숙, 이미자, 김민전,
배현진 이렇게 경사나는 장면을 생각해봐. 이건 흥행이 돼. 나경원 제일 좋아하겠는데? 나는 이 대목에 지금 제일 고민 많은 사람은 오세훈일 것 같아. 오세훈 잔머리를 많이 굴리잖아. 무조건 지가 먹을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겠어요? 현재로서는 지가 제일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캠프 꾸려가지고 뭐 움직인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 얘기는 그죠?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근데 그거 안 하겠어요. 이미지 완전히 뭉개져갖고 갈짓자 여기도 갈짓자 했잖아요 오세훈도. 그렇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 캠프의 참모들이 갈짓자로 돼서 이미지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만두시죠. 얘기하겠냐? 옆에서 다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태극기 부대에서는 김문수 얘기 나오던데. 저 얘기가 있던데 이창용. 이창용 얘기도 한국은행 나왔어. 총재 설이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띄운다 뭐 이런 그런 얘기 데서 있었어. 밀려고 한다. 키도 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참나 기가 급했대 나. 이제는 국민의힘 애들도 밖에서 데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증 안 된 사람들 그거 안 줘. 아니 윤희석이 그랬잖아요. 윤상현이가 누굽니까? 김상욱이한테 가가지고 그 설득한답시고 네. 대도 않는 소리 할 적에 그게 방송에 나오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앉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이 상황에서 다음 정권을 지금 대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발상 자체가 특이하다는 식으로. 신박하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국민의힘은 다음 대선보다는 그냥 다 머릿속에 다음 자기 지역구 지키는 그럼, 데가 그거야, 이게 그렇지. 지금 돌아가는 그 작동 원리를 보면 네. 물론 이제 홍준표나 오세훈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계산을 할 텐데 이 국민의힘 주류 친윤 얘네들은 대선은 뭐 그냥 그렇고 내 살 길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이 DNA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건전한 보수가 아니잖아요. 완전 구구 꼴통으로 돼버렸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에. 아니 구구 유튜버들 그 허무맹랑한 선거 부정 뭐 이런 걸 맹신하고. 김상욱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극우가 주도하는 정당이다라고 예, 얘기했고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도 수구 꼴통을 기반으로 한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게 영남 출신 의원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고 그냥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DNA에 대해서는 나는 전우용 선생이 분석하신 게 제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언어의 오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하면서 그 말씀 하셨어요. 난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 애초에 민주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에 싹트던 시기에 항상 보면은 그 어떤 내전이나 분란이 정치적인 어떤 공방이 있을 때 시작은 왕당파하고 공화파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보면은 왕당파하고 공화파가 항상 싸우거든. 그러다가 왕당파가 완전히 패퇴하고 물러나면 공화파들이 보수하고 진보로 갈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자코뱅 지롱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으면 자유당하고 보수당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컨서버티브하고 리버럴이 있다가 나중에 노동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레이버 파티가 또 야당이 돼서 집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왕조 이래로 조선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이 친일파로 변신을 해가지고 일본 왕에 붙어서 이제 헤쳐먹다가 그 다음에 이승만이를 왕으로 생각하는 왕의 반열에 올려놓고 사실상 거기 붙어서 또 독재 기생을 하다가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왕당파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얘들은 외부에서 누가 오든 박근혜를 잡아 넣은 놈이 또 후보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왕만이 하나 있고 그 밑에서 뭘 해먹으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를 뽑아내야 될 왕당파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국힘은.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나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는 중고등학생들은 특히 내가 여의도에서 나를 알아보는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참 신기했는데 그 친구들 아저씨를 어떻게 알아? 막 그랬더니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근데 뭐가 제일 이번에 충격적이야 그랬더니 국회 유리창 깨지는 게 어린이들의 눈으로 볼 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특수부대라고 강철부대 이런 데서 멋있게만 알았던 사람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더라. 그럼 그 아저씨들도 국회의원인데 자기 집이 깨지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리고 너무나 순수하고 간단하고도 확실한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판단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그거잖아. 윤석열이가 탄핵을 되고 내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 친윤은 당연히 몰락해야 되는 건데 친윤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지금 쫓아내잖아 한동훈이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게 무슨 정당이냐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냥 왕당파들의 집단일 그러니까 뿐이고 패거리일 뿐이고. 상식이 작동을 안 하게 됐어. 이게 과거에 그 보수하면은 두 가지 세력이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시장 보수가 이념 보수를 눌렀거든. 이념 보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극우
반공, 친일 네. 이거고 시장 보수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대변하고 저기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좀 돈 빼먹자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이명박 때 그래서 시장 보수가 좀 설쳤다가 박근혜 들어오면서 다시 이념 보수가 세졌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그 이념 보수가 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쳤어 극우 쪽으로.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진 게 저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윤석열이랑 손잡으면서 윤석열이 나름대로 검사로서의 어떤 똑똑한 이런 걸 대변한 게 아니라 극우, 예, 일배적 사고가, 네, 네. 예, 예, 이거를 그대로 거의 당의 어떤 그런 핵심 이념으로.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극우 유튜버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나 내는 방향이 저는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 코객 게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극우 유튜버들한테 예, 예. 이용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하나의 어떤 변수나 동력이 돼서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거 믿고 그냥 네. 자기네 그 핵심 우리가 네. 믿을 건 이거밖에 네. 없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봤던 그래도 보수들은 일베하고는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들이 당내에 끊임없이 있었거든. 네. 예, 특히 이제 김영삼이 3당 합당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거기 보면 뭐 김동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수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괜찮았거든요. 보수라고 하면 이제 합리적인 보수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베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이랑 손잡고 극우 유튜버들이랑 손잡는 순간 그냥 완전히 그냥 일베화 돼버린 게 아닌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쓴소리하는 내부의 인간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윤이 남기는 역사적인 공로지. 그러니까 윤이라는 성정 자체가 남 얘기를 안 듣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무식한 독재자의 이게 품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독재로 달려가려고 할 때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맨날 보는 유튜브로 지식과 정보를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채우잖아요. 그다음에 돈도 어떻게 했어? 돈도 결국 극우 세력들이 모아준 돈으로 선거를 치른 거 아니에요. 김건희네 고모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다음에 행동력이 걸 갖고 있는 그 움직이는 손발이나 조직들 이것도 정광훈류의 극우가 다 채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극우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사용하거나 착용하거나 생각하기에 편한 존재였던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전호영 선생 분석에서 제가 참 무릎을 쳤던 거는 그거예요. 왕당파들이 반민주, 반독재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딱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군사독재 부역자들, 유신잔당, 반민주 세력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또 반통일 세력 그렇게 불렀잖아. 민자당 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권위주의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거를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권위주의 체제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그전에는 군사독재라고 했다가 생각해보면 그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다가 그것을 슬며시 우파 보수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민주당을 갑자기 좌파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민주당이 어디 가서 좌파 진보를 소리를 들을 정당은 아니야. 유럽의 어떤 정당 이념 배치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살아남으려는 장난질을 언론을 동원해서 했고 그게 먹힌 면이 있는 거죠. 권위주의를 상김 정치하고도 좀 연결을 시켰어. 이게.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왔을 때 탈권위 얘기를 했지. 탈권위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지. 근데 이제 그 권영선 선생 그 지적이 뿌리가 있는 얘기인데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진보 보수로 나누면 진보라는 어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중도 성향이 있어도 진보 쪽으로 쏠려요. 진보란 이미지가 좋거든 보수에 비하면. 그래? 뭔가 미래 전진한다 이런 의미를 받아. 근데 좌우로 나누면 불리해.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도 진보 보수로 불러주면 민주당 쪽이 괜찮아. 근데 좌우로 부르면 그래서 쟤네들은 좌우로 많이 하는 거야. 용어를 좌파 우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학적 개념을 떠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쪼개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쪼개지지 않겠죠. 영남 자민련으로 간다. 그러니까 전에도 왜 바른정당 어쩌고 만들면서 쪼개질 때도 지금 되새겨 보면 지네들끼리 논쟁이 네가 나가라 논쟁을 했어. 그게 왜 그랬냐면 걔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거든. 지금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시도당 많죠. 당사 같은 것도 있고 연수원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 그 임대 사업 한다고요. 그러면 나가는 쪽이 그걸 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구심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그 돈 없는 시베리아에 가서 몇 달을 내가 견디겠다 할 사람은 없지. 야, 근데 그러면 찬성 찍었던 애들 몇 명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밝혔던. 안철수에 원래 그런 거 왕따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거기 김재섭이랑 몇 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티나? 그러니까 뭐 버티기 힘들겠죠. 저도 뭐 쪼개지는 것 같진 않고 그 경남 지역구, 영남의 지역구가 65석인가? 뭐 네. 한 70석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7, 80명이 지금 핵심, 그렇지. 신윤 핵심이고 그대로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걔네들의 이익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네들이 안 흔들린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서 무조건 또 우린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냐면 대선 후보 없어도 좋아 우리. 불임 정당이어도 좋아. 그러면 이제 그 대목에서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면 변수는 영남권의 민심이 바뀔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일 거 아니야. 영남권이 확 바뀌어서 특히 PK 정도에서 부울경이 야 국민의힘 저 새끼들 반성도 안 해? 그리고 소신놈들도 없어?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다음 총선에 완전히 물갈이해야겠다. 이런 확 올라오면 지네가 긴장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은 보면. 그냥 우리끼리 그 한 7, 80명 똘똘 뭉쳐서 셀프 공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심도 하냐면 그동안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피곤했던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도 싫고 그런 식으로 어중간한 뭐 권선동이니 이게 이제 보스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자기들끼리 셀프 공천하는 지금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그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영남 가장- 의원이라도. 예, 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편하지.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수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기득권을 위험할 때일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지키고 우린 이렇게 가자. 그렇지.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그 바탕이 되는 정서는 영남은 때려주기도 민주당 안 찍는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여튼 이름을 뭐라고 하든 해산이 되든 말든 이렇게 근데 하면 어떻게 보세요? 진짜 된다는 앞으로도 거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변화가 약간 있을 아니 가능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 두 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참패를 하면서 딱 자기들이 깃발만 꽂으면 될 수 있는 지역에서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의 아슬아슬하게 된 거는 뭐 몇 명 없잖아. 김재섭이하고 뭐 그렇죠. 나경원이하고 수도권 몇 명밖에 몇 명. 없잖아. 네. 그러니까 수도권 목소리가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게 될 텐데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통로가 없고 그리고 뭔가 이거를 혁신을 할 만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있느냐. 예전처럼 외부에서 데려와 가지고 지금 연속 실패했다. 이제 홍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내부에는 누가 참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올려도 옛날에 예를 들면 방기문 정도 같이 사람들이 알거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조차도 없고 네. 그리고 내부에서 하자니 누가 있을까? 그나마 숨어가지고 이미지 관리하고 있었던 게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역량은 네. 없지만 네. 그냥 예, 뭐 똥 안 묻은 걸로만 따져보면 그 정도잖아요. 네, 네. 조금 알려진 사람 중에는. 그런 유정복이가 무슨 대통령 감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없는 거지. 저쪽이 아까 그 영남의 변수 하나하고 두 번째 변수는 극우와 절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잖아요. 극우가 네. 끌고 가고 있는 이 국면. 정광훈하고 태극기 부대가 과연 끌어낼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배짱 있는 리더가 있냐.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니, 끊어낼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런 생각 없어. 그럼 갈수록 고립화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영남이 이제 문제는 20, 30대의 영남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네. 부모님이 누구 찍으라 하면 대충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거든. 40, 50대 민주당이 조금 있지만 20, 30대 별로 없었거든 사실. 근데 이번 국면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과연 당락을 바꿀 정도의 그렇죠. 변화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도시권에서는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울산이라든가 뭐 네. 창원이라든가 부산 몇 개 뭐 이런데 일부 지역. 마사는 안 될 거고. 네, 마산 쪽은 좀 약할 것 같고 뭐 거제라든가 김해. 이런 데 이제 양산 이런 데 이제 좀 해볼 만한 곳으로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 내부의 동력은 실제로 없다는 건 뭐 이구성 선 비슷한 것 같고 국민의힘의 쪼개질 가능성이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떤 극우 세력과의 절연 그다음에 영남권 중심의 그 안주하는 것을 과연 탑할 수 있냐. 과거에는 남원정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남경필 뭐 원희룡도 예. 그때는 소리를 좀 냈잖아. 예.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유승민도 조용하고 이제 이미 다 끊어졌고. 아니, 특히 유승민은 이번에 입장을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네, 내긴 냈는데 존재감이 없어. 써주지는 않아. 뻔한 얘기 하니까 사실 유승민은 당에서 기반이 없으니까. 예. 아니, 며칠 동안 페이스북에다가도 아무 저기도 안 쓴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었는데 유승민이 아무런 지금 입장이 없다. 근데 유승민은 이준석한테 배신감을 그렇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완전히 뒤통수 맞아서 사실은 유승민을 대선 때 미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또 갈아탔고 나중에 또 윤석열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힘의 저 상황이나 속성을 볼 때
새롭고 참신한 후보를 찾을 가능성은 없고 지가 가서 접수하는 길이 그걸 생긴다. 그걸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겠죠. 그래서 한동훈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을 계속 비치고 있지. 한동훈 칭찬 좀 하면서 언젠가는 같이 할 수 있다.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을 버려야 되는데 오세훈하고 이준석이가 원래 제휴하고 가는 사이였잖아. 아, 근데 이준석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예, 자기가 뭐 더 위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네. 그건 그렇지만 오세훈하고 절연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김소연 변호사가 무슨 뭐 또 공개한다고 뭐 그랬죠. 공개한다고 이준석 성상납 그러니까. 관련해서 뭐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도 리스크가 많아서 일단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되면 그럼. 예, 그것도 넘어야 될 테고 예, 지금 지금 맛이 많이 갔어. 이준석 확실히. 펜코의 영향력도 줄었고 펜코도 완전히 다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그다음에 갈라치기 자체가 이제 통하지 않잖아요. 세대 갈라치기 2030이 예. 국민의힘은 버렸어. 보수를 버렸다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완전히 버렸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비주얼 쇼크가 되게 컸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다가 이 야시경 뿔 달린 거 단 놈들이 막 사방을 설치고 그 총도 막 어디서 보지도 못한 희한한 총 들고 다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적이었더라고 그게. 이준석은 밖에서 싸울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렇죠. 들어가서 지가 경영군들 그렇지. 들어왔을 때 앞에서 막 싸웠다면 이미지가 또 그렇죠. 예. 달라질 수 있었지. 전문원이. 근데 누가 봐도 그 앞에서 그냥 괜히 경찰 붙잡고 쇼하는 게 너무 역력해가지고. 이준석답다. 라는 평가 많았죠. 진짜 그러면 합리적 보수라는 지형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군가는 또 필요한데 그 영역을 그렇죠. 대변할 네,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합리적 보수가 쓸 공간을 지금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번 바닥을 찍어야지. 지네들도 그러는데 박근혜 탄핵 때 완전히 끝났어야지 한번 다시 저기가 정리가 되는 건데 고스란히 지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뭐 박근혜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돼 있는 정당이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니 나는 진짜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않냐.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정리한다. 이런 거야. 근데 만약에 14일 날 예정대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폭발했을 거고 그때 윤석열 수사 이루어지고 막 이래서 만약에 당연히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라고 할 거야? 그때 가서 고민하겠죠. 지금 그런 정도를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편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나는 진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그 생각이 먹혀왔지. 윤석열 말이 그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윤석열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잖아. 윤상현이가 그때 컷오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이번에 좀 본때를 보여주셔야 윤상현은 되는데. 정말 명태균 게이트 뭐가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아무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다시 태어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게 좀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건강한 보수정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주당만 잘 되고 국민의힘은 다 죽이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천신정이 있었잖아요. 새정치 국민회의 때 민주당 그 거듭날 때 정프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권노가 이선 후퇴부터 시작해서 막 흔히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 네. DJ가 살아 있었고 대통령 하고 있었고 힘이 셌는데 치받았거든요. 어쨌든 잘못된 거 낡은 것은 걷어내야 한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소장파들이 그 정도의 힘이 있냐. 그러니까 김재섭 아니 그런 김용태 힘이 발휘가 등등. 되려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천신정은 정풍운동 지지를 받았어요. 받았죠. 국민들로부터. 네. 근데 얘네는 지금 이번에 이 보인 행태가 이게 젊은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잖아. 어디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지 입장이나 받고 특히 김재섭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했지. 알려지면서 지가 소신 있는 것처럼 했다가 하필 안귀령하고 경쟁했던 지역구라 가지고 너무 대비가 돼서 그렇죠. 그거 정치생명 끝났어요. 내가 보기에. 사실 끝났지. 김재섭이 네, 어디서 해. 그렇죠. 예, 끝난 거지. 그러면 남은 게 누가 있어? 젊은 저거 중에 김상욱이가 그나마 저긴데 그거는 영남 사람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지명도가 너무 그나마 걔가 낫더만 김용태 이런 애들보다는. 그럼. 그건 말도 못하고 김상욱이 김용태. 그나마 김상욱이가 양심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양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워딩을 들어봤을 때 그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정확한 워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재섭은 계속 자기 변명, 그렇죠, 뭐 그렇죠. 대통령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뭐 탄핵에 참석 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상국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시작해야죠. 그렇죠. 이 내란 사태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나는 늦었지만 지금은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 소장파가 뭐냐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추경호 당장 의원직 제명시키든 탈당하라. 그렇지. 뭐 몇 명 책임 있는 사람들 있잖아. 수장파 들고 일어나야 돼. 책임을 물어야 돼. 이 사태를 벌인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을 옹립한 기본적으로 친윤의 그 수괴들하고 그다음에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지금 내란 동조 세력으로 받게 한 지도부 이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그렇게 나와야 하고 비대위 구성도 새로운 사람들로 확 해야지. 뭐 5선 했다 6선 했다 물러났다가 나이 막 80, 70 몇 했던 분들 있잖아. 뭐 김무성 얘기도 나온다며. 비대위원장 김무성 얘기가 나오고 또 옥새 또 갖고 튀치나? 김무성이 하면 좋겠다. 나도. 재밌잖아. 이인호도 있고 찾아보면 많이 있네. 옛날 KBS 이사장 하면서 친일 발언 남발했던 이인호 예, 있잖아. 예, 예. 친일파의 손녀. 아니 근데 그 당분간은 이인호도 있고. 진짜 뭐 권성동, 이철규 그냥 이런 친윤 핵심들이 보스는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그렇죠. 가는 식으로 그냥 나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뚜렷해. 예. 그게 진짜 저것도 지적을 해야 돼. 대통령실 장차관 출신들 있잖아. 앞으로 나서지 마라. 자성해라. 이런 목소리 나와야거든. 그때 한동훈이 의원총회 할 때 떠들었던 게 임종득, 그다음 뭐 이철규, 강승규, 강승규, 그래. 그다음에 강명군과 또 누구 있잖아. 거기. 이상이 막 다 용산에 있었던 인간들,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막 핏대 세우더라고. 그러면 진짜 용기 있는 소장파 막 일어나서 좀 뭐. 당신들 앉아! 막 이렇게 하고 똑바로 하라고 자중하라고. 근데 그 당이 그런 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이. 그걸 뭐 배현진 의원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하잖아. 당신들 무슨 그렇게 안 된다. 할 말이 있냐. 입 닥치고 있어라. 아무튼 한동안 더 국민의힘은 깨질 것 같고, 예, 수권 능력은 이제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이제 깨져서 어떻게든 좀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잘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쪽 말고 새로운 보수당이 만들어져야겠죠. 지금 있는 인간들 싹 이 청소하고. 사람들은 제거돼야 되고. 청소해야 돼. 자, 오늘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러저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은 저들은 반성도 없고 국민들에게 속고되지 않은 모습도 없고 하는 행태를 보면 여전히 구구 세력에 얹혀가려고 하는 구구 유튜브 정광훈에 얹혀가려는 그 속성은 버리지 못한 것 같고 영남 자민련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여전히 젖어 있고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희망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이게 이제 소위 수구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잖아요, 국힘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재벌이나 조선일보류나 그다음에 그 꼴통 종교 네. 쪽에서 예, 예.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예, 자기들이. 기독교, 대한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이나 인물이 있느냐. 네. 그건 없잖아요. 지금 예. 보면. 그러면 국힘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그걸 믿고 우리 아니면 뭐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나는 나경원은 원내대표를 고사하고 권성동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나경원은 수도권이라서 어차피 지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권성동은 강릉이니까 자신 있어서 계속 나는 이런 짓 해도 또 찍어줄 거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한국의 수구 기득권은 결국 우리를 못 버린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득권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어떤 영향력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생각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 한 자기들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런 세력을 대변해야지 따뜻하게 지금까지 먹고 챙겼던 거 이런 게 이제 계속 공급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검찰을 빨리 해체시키는 게 사실 걔들을 지켜주는 세력이 예전에 군부였다면 지금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세척해내는 게 아니, 필요하다. 아마 차기 대선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면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길게 보고 바꿔야 하는데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과연 어떨지 무슨 얘기냐면 구구 세력 자기들도 구구긴 하지만 구구 유튜버들이라든가 정광훈 이쪽하고는 결별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집권을 하려면 니네 막 거기하고는 손 끊어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오늘인가요? 그 김대중 사설 보면 그런 식의 사설이 나오긴 했어요. 예. 보수는 이제 그 절연할 때는 과감하게 절연한다. 그런 식의 사설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용기 있게 그런 주장을 할 정치인이 있어야 그게 호흡이 맞을 텐데 예, 지금 다 서로 깡- 조선일보도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새롭게 뭐를 꺼내서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하나 얘네들 이 국민의힘의 행동 방식을 보면 네.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닌데 이재명 포비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가 아니라 이재명이 먹을 것 같아. 얘네들은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지금. 무조건 그 생각부터 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돼. 지금 내란을 수습하고 내란 때문에 내 표가 떨어져 나갈 거를 막아야 돼라는 행동 방식이 아니라 다음 집권 이재명을 막아야 돼. 이재명을 눌러야 돼. 이재명 정치 생명을 끊어야 돼. 이게 더 지금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되게 특이하죠. 네. 특이하죠. 진짜 멍청한 게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뭔가를 타격을 입히면 이재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사냥을 했던 조국 가족의 이제 마지막 아버지까지 이제 들어갔잖아. 네. 이제 그러면 조국이 완전히 잊혀지고 몰락했냐고 지금 정치적 그 역량이나 여지는 훨씬 커져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네. 근데 하물며 이재명을 김건희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를 가지고 이재명을 주저앉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깜찍한 것 같아요.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설 것이고 법원을 믿어야 되는데 네. 법원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데. 그 죄도 없고 그 확실히 이번에 계엄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 이재명 대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역시 지켜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재명 대표 진짜 천이 있는데 근데 하늘이 주식은 버렸어 안 버렸어? 그것 때문에 열받은 분들 많던데 네. 그 주식 떨어진 것 때문에라도 국힘은 집권 못하겠던데 영원히. 지금 뚜껑이 열렸지 지금. 자 오늘 뭐 이러저런 얘기 했는데 마무리 발언 이제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강 어머님 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며칠간의 과정,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 개인적으로 저는 탄핵 표결에 참여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조국하고 저하고 내 손으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지금. 그게 참 짜증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벌어질 수사나 뭐 이런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의원님은 과정. 또 조기 대선 치러지도 선거권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못한다는 게 답답하겠어. 속이 막 터지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가 한 3, 4일 전에 당신 특검 하고 싶지? 그래서 이걸 흡사표 던지시는 건가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봐서 당신 속 터질 것 같아. 가서 윤석열 특검하면 진짜 할 만한데. 가서 막 때려잡고 싶은데 네. 지금 미치겠지? 막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광장을 바꿔낸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희망을 얻었고 이제는 그 세대에게 물려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가급적이면 좀 잘 이렇게 다져지고 잘 가꿔진 그런 땅에서 좀 성장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하나 더해서 저는 이제 기자니까 언론들이 보여주는 이 기회주의적인 속성, 조선일보까지 포함해서 내란 벌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다들 손절했죠. 윤석열이랑. 예. 그 전까지는 용비어천가 부르다가. 몰랐냐고요. 윤석열이 그런지. 지들이 제일 잘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다 내란이라고 하고 있죠. 이 언론을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바꿔내야 된다. 이번에 모였던 어떤 광장에서 모였던 동력이나 이 뜨거운 마음들이 단지 또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는 것으로 박근혜의 얼굴을 문재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검찰 개혁을 넘어서서 언론 개혁까지도 좀 확실히 좀 동력이 이어져서 제도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또 일어난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그거 네. 보셨어요? 한국경제가 민주당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기사를 낸 게 있어요. 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해가지고 근데 뒤에 게 생각이 안 나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야. 나도 본 것 같아. 근데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미국 민주당 얘기야. 맞아. 그거 맞아. 아, 그래요? 야,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 진짜 나쁘더라. 정말 악질적이야. 맞아. 그거 그거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 제목 장사하는 거야 요즘. 완전히 뭐 그렇죠. 지금 제목만 본 사람이 볼 때는 민주당이 되게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들어가면 미국 민주당 얘기야. 와. 진짜 언론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검찰 개혁 하나만 예. 제대로 해도 나머지는 좀 풀릴 것 같아. 그걸 하면 지네가 믿을 수 있는 그러게 세력이 버팀목이 없어. 무너지거든. 무너지면 얼마든지 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이번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저 유튜브 한다고 여론조사 한다고 살해 위협받고 암살 위협받고 체포될 것 이런 두려움 없는 세상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체포 명단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실무자들 컴퓨터에서? 한 300명, 200명 이렇게 명단 쭉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보면. 있을 수 있죠. 네. 야, 씨, 그거, 씨. 그거 왜? 어? 나는 거기 안 들어가 있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저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당연히 근데 들어갔다니까. 형님은 그 최강 의원님은 아주 높은 데 있을 거고, 우리야 뭐 아니야. 피레미니까 밑에 있겠지. 웃기지 마. 무슨. 자, 아무튼 국민의힘 다뤄봤는데, 다음에는 좀 그것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 이준석이나 오세훈이 됐든 아무튼, 좀 보수 쪽에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몸 푸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우리 또 장인수 기자가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적절할 때 한 네. 번씩 하시죠. 뭐 사람에 대해서도 좀 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